되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써주는 게 낫겠지? 써줄게. 5x 벡터 빼기 5a 벡터 내적 h 벡터 너가 제로입니다. 이 뜻이기도 하고 이제 이쪽 화살표를 붙여서 할게요. 얘를 이제 정리하러 가봅시다. x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셔야 돼. 이렇게 요거 빼러 가야 돼. 이렇게 빼러 가게 되면 x 빼기 a, x의 원, y 빼기 y의 원, z 빼기 z의 원. 이게 x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뺀 놈일 테고 써드릴게요. x 벡터 빼기 a 벡터 걔랑 내적 h 벡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 h 벡터가 a, b, c였대. 걔가 제로가 된대. 얘는 h 벡터가 된대. 두 개 내적한 거죠. 그게 제로래. 그러면 좌표에서의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하고 그렇게 곱해서 더하기로 했잖아. 더하기로 했었어서 a에다가 x 빼기 x의 원, b에다가 y 빼기 y의 원, c에다가 z 빼기 z의 원, 결과가 0이에요. 라고 볼 수 있고, 또 해요. a의 x, b의 y, c의 z, 나머지 요 새끼를 d라고 쓰기로 해요. 이렇게 이래야 d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 a, b, c가 뭐였냐면 법선 벡터의 성분이었거든요.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이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로 나타나져요. 괜찮아요?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십니다. 예, 1번 한번 해볼까? a라는 점이 1, 2, 3이었대.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 5, 7이었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x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뺀 거 너랑 내적 h 벡터를 하면 무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게 ax 벡터잖아. 괜찮니? 이거를 다시 써보면 x-1, y-2, z-3. 결론은 지금 아는데 연습해보자고. 너랑 벡터 방정식을 연습해야 되니까 네가 0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x-1 플러스 5에다가 y 빼기 2, 그 다음에 7에다가 z 빼기 3, 이게 0이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y 7z 이렇게 되고, 이쪽 계산해보러 갑시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0 빼기 21, 이게 0이 덜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5y 더하기 7z가 되고,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1이니까 마이너스 30인가 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데 조금 중간 생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뭐라 그랬냐면 평면의 방정식의 틀은 x와 y와 z에 관한 1차식으로 구성이 되며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가 각각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되잖아. 뒤쪽에 있는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었니?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1, 2, 3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너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니. 그러면 일단 시작을 법선 벡터를 알고 있잖아. 이렇게 쓰세요, 그냥. 마이너스 x 5y 7z라 일단 쓰세요. 그럼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 5, 7이었을 거 아니야. 상수항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d라고 쓰시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거기에서 요 점을 대입하면 d를 구할 수 있잖아. 지나는 점이니까. 그 d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1, 2,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d를 구해보면
30 되는 거잖니? D가 30이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훨씬 편했겠지. 이거 넘기면 아니야? 마이너스 30이구나. 미안. 마이너스 30.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편했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있고 법선 벡터가 존재하면 한 개의 평면의 방식을 꾸릴 텐데 그 시작은 이렇게 쓰고 시작한다야. 됐니? 이렇게 쓰고 시작한다야. 쓰고 시작해서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평면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야. 된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연습 하나 더 할까? 더 해보지 뭐. 하나만 하면 정없잖아. 네, 2번. A 점이 마이너스 1, 0,3이었대요. 법선 벡터가 1, 2, 3 하자. 평면의 방식을 구하세요. 하잖아? 그러면 x, 2y, 3z 라 쓰고 뭐 k라고 쓰던지 d라고 쓰던지 맘대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난 점이 너니까 대입하러 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9 더하기 d가 0 되는 거래. d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8이었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너만 마이너스 8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된 거니? 얘를 오리지널로 풀려면 다음과 같이 풀면 되는 거야. 꼭 기억해. 이것도 x, 이게 벡터 방정식이거든. 평면에 x 벡터가 있고 OA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혹은 A점을 지나는 AX 벡터를 꾸리고 걔랑 H 벡터 너랑 내적을 하게 되면 0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얘가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3번이니? 맞니? 동그라미 3번. 조금 다른 표현도 있어. 벡터 방정식, 평면의 벡터 방정식을 꾸릴 때 약간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걔도 한번 해보자.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말이다.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을 하나 결정할 수 있지 않니? 그렇지?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는 두 개의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 두 개의 직선을 생각을 하래. 두 개의 직선을 생각을 하고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겠대. 이렇게. 그래도 잘 들어. 점 하나를 지나는데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었대. 이래도 평면은 한 개로 결정할 수 있을까? 평면의 벡터 방식을 꾸릴 수 있을까? 좀 쉽게 다시 바꿔볼까? 평면을 한 개를 만들란 말이다. 평면 위에 한 점이 일단 필요했지.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필요했지. 그러면 단 한 개로 결정되지 않니? 그래 평면의 방식을 꾸렸잖아. 이번에 질문이 뭐냐면 평면이 한 점이 있기는 있어. 근데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었대. 얘를 알아도 평면의 방식을 만들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지? 왜? 여기에 있는 법선 벡터를 꾸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너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이고 이렇게. 그러면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존재하는 순간 적당히 뭐 평행이동해도 되는 거잖아.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는 실수배를 하면 되거든. 응? 내 말 뜻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딱 생기는 순간 얘랑 동시에 수직인 법선 벡터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법선 벡터 하나랑 한 점이 주어진 거랑 매한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여기에 있는 점이 1, 2, 3이래. 이 직선에 있는 점이 뭐라고 할까요? 4, 마이너스 1, 아무거나 해도 돼. 2,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A라는 점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랬대. 마치 이거는 뭐랑 같냐면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평면의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봐봐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까? B점이라고 하고요.
C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OB 벡터가 있고 OC 벡터가 있지 않겠니? 시점으로 통일시킨. OB 벡터의 실수배를 했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OC 벡터의 실수배를 했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S에다가 1, 2, 3을 곱해. 실수배 한 거야.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했어. 여기다 실수배 했다는 소리야. 더하기 4, 마이너스 1, 2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 실수배를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더했대. 이래도 평면이에요. 좀 너무 갔나? 너무 했나? 너무 했나? 얘가요.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S 더하기 4t 마이너스 2 더하기 2S 빼기 t 참고용으로 알아두세요. 당장에는 급하지 않아. 2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도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 이런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자. 아, 이게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존재하고 지나는 한 점이 있다면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하자. 요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할게요.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네모